과일의 과당 문제가요, 제일 공격받아온 거는 당뇨죠. 혈당 수치를 급격히 올린다. 혈당 스파이크를 갖고 온다. 헌데 연속 혈당 측정기가 나오면서 이미 이거는 우리나라에서조차도 이제는 언급을 의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안 맞거든요. 공복에 먹어봤는데 이게 팍 치솟아야 되는데 치솟는 경우는 가공된 탄수화물들, 몸이 안 좋은 환자들, 그런 경우들조차도 좋아지더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 9세까지 아동들의 사망률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1위가? 암입니다. 암. 왜 암이 걸렸을까요? WHO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 아질산 나트륨이 들어가 있는 가공육 때문입니다. 햄, 소세지, 베이컨, 비엔나, 미국에서 개발된 스팸, 우리 어린 친구들이 엄청나게 먹고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조차도 1군 발암물질인 스팸, 햄 먹으면 안 된다 말하는 전문가 저 못 봤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채소 과일을 못 먹고 가공식품을 먹은 결과가 우리 1970년, 80년대까지만 해도 고구마 먹고 자랐거든요. 먹을 게 채소 과일밖에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명확한 데이터 없이 단순히 과당이 당이니까 그 성분만으로 과일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왜 또 과일에서 모든 폴리페놀, 항산화 성분, 피토케미컬 모든 건 뽑아와서 과일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합니까? 모순적이잖아요. 분리시키는 겁니다. 왜? 과일에서 뽑아온 항산화 성분으로 만든 영양제를 사 먹으라는 거죠. 과당을 뺀 나머지 좋은 물질로 만든 영양제를 아이들에게 먹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 효과 없는 건 제약회사가 더 잘합니다. 어떠한 항산화 성분도 피토케미컬 물질도 단일 성분만으로 추출해서는 우리 인간에게 흡수도 되지 않고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이 약이 안 되는 겁니다. 약은 효과가 입증이 돼야 되는데 약이 안 됐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이란 이름으로, 가공식품이란 이름으로 팔고 있는 겁니다. 몸을 완치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살아있는 채소과일식밖에 없다는 건 국제암연구소, 우리나라 국제암센터에서도 암 예방 첫 번째가 간접흡연, 직접흡연 피하기, 두 번째가 바로 채소과일 많이 먹기입니다. 그런데 무슨 어린아이들이 채소과일을 많이 먹어서 비알칼성 지방간이 온다는 이런 터무니없는 낭설을 퍼뜨리는 겁니까?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착즙이 공격받는 구체적인 원인을 좀 들여다보면요, 바로 칼륨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 채소에 든 칼륨이 결국에는 콩팥이죠. 콩팥에 부하를 준다. 그래서 신장투석을 하시는 분들은 드시면 안 된다. 근데 이게요, 아주 오래된 논리입니다. 심지어 바나나의 마그네슘 때문에 심장병이 있으신 분들은 드시면 안 된다는 논리와 똑같아요. 근데 이런 원리면요, 현재 WHO 세계보건기구 산하에 있는 국제암연구소가 있는데 여기에서 해년마다 발암물질을 1군, 2군, 3군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1군은 확실히 암을 유발해서 우리 몸에 치명적인 물질들이어서 먹으면 안 된다는 거고요. 2군은 줄 수도 있다는 물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최소한 착즙이, 채소과일이 심장이나 콩팥을 공격했다면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전혀 의학적이나 과학적 사실 없이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려요, 세계 1위인 메이오 클리닉, MD 앤더슨, 메모리얼 슬론 캐더링, 미국 1위이자 엄청난 암센터들이 다 있는 미국조차 암 환자들에게 콩팥을 공격하니까 착즙 먹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채소과일 주스, 채소과일 착즙을 줍니다. 그럼 도대체 누구 얘기가 맞을까요? 채소과일에 대한 공격은 결국에는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강조하기 위한 고도로 기획된 마케팅이라고 저는 봅니다. 결국 거기를, 이 계획된 시나리오를 만드는 곳은 어느 한 곳밖에 없겠죠. 소비자가 현명하게 선택해야 됩니다. 채소과일로 내 몸이 건강해지면 약은 당연히 필요 없겠죠. 그럼 약 소비가 떨어지는 걸 싫어하는 곳이 반대로 채소과일식을 먹지 말라고 하는 마케팅 하는 건 저는 지극히 정상이라고 봐요.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거를 잘못됐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암 환자들이 왜 착즙을 먹기 시작했는데요. 병원에서는 항암, 방사선, 온갖 요도요법 별걸 다 해봐도 결국에는 손 놓고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그랬을 때 산으로 들어가서 물 좋고 공기 좋은 곳 가서 드신 게 착즙이었다고요.
그리고 신장 투석하는 콩팥에 안 좋으신 분들이 하다 결국 안 돼서 찾아서 현미 채소 과일식으로 돌아가서 지표 자체가 좋아진 사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과학적, 의학적인 사례들이 이미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공포불안 마케팅으로 우리 소비자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에는 제가 먹어라 마라, 약을 끊어라 마라 할 수는 없어요. 결국엔 내 선택에 대한 책임은 어떠한 병원이나 의사나 제약회사가 지지 않는다. 특히 당뇨 환자들, 간부전, 신부전 이런 환자들 사례들이 엄청나게 쌓여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네, 선크림 역시 커피, 우유, 계란에 이어서 참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알려지지 않은 진실인데요. 이미 전문 화학자들은 다 경고를 했습니다. 방송에 나와서도 몇 번 얘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은 절대 모시지 않죠. 왜냐? 광고가 안 붙거든요. 여러분, 언론은요, 광고 수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진실을 찾는 것도 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방송국도 기업이에요. 직원들 월급 줘야 되잖아요.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알려야죠. 제 얘기가 아니에요. 찾아보십시오. 유명한 화학자들이 이미 나는 절대 선크림을 바르지 않는다라고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천재과학자 아인슈타인이 이 한 말이 저는 정말 맞다고 생각해요. 과학자가 과학이 생계수단만 아니면 정말 과학은 경이로운 거다. 그러니까 과학자들도 자유롭지 않다는 거죠. 선크림과 유사한 데오도란트 극명하게 말씀드릴게요. 데오도란트는 미국에서 개발이 됐는데 알루미늄, 중금속이죠. 몸에 암을 갖고 온다는 기전이 확인이 돼서 소송이 걸렸어요. 그리고 보상 판례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2000년대만 해도 데오도란트 광고 엄청나게 했습니다. 베이비 파우더 광고 엄청나게 했다고요. 선크림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화학 기전이. 우리 여성분들 기미 잡티가 이 멜라닌 색소 때문에 온다. 그래서 피부 노화를 갖고 온다. 자외선으로부터 피부암을 예방해 준다. 이게 선크림을 발라야 된다는 주요 논리인데 멜라닌 색소는요, 반대로 자외선으로부터 우리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수면 호르몬으로 잘 알고 있죠. 멜라토닌 생성을 잘해서 잠을 잘 자게 하는 기능을 갖고 온다고요. 멜라닌 색소를 갖다가 저하시켜서 미백 기능을 가져온 대표적인 현재 나온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도 안 들어가는 게 글루타치온입니다. 이미 1970년대에 개발이 됐어요. 이제 와서 우리나라에 다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이것의 가장 큰 부작용이 바로 불면증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멜라닌 색소, 멜라토닌 기전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런데 결국에는 기미 잡티가 더 생긴다는 거예요. 선크림을 지금 우리나라가 바른 지 20년이 넘었어요. 그럼 여성분들 기미 잡티가 없어져야죠. 매년 발라오는데 어린아이들까지 지금 쿠션을 찍어서 바르는 상품까지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1970년대 중동에 가서 일하셨던 우리 한국의 많은 분들이 피부암이 지금 걸렸습니까? 환경 호르몬 때문에 현재 암 발생률이 더 올라갔지 선크림 안 발랐다고 해서 피부암이 증가했다는 의학적으로 메타 분석에 의해서 모든 암센터에서 인정한 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단순히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논문 결과들 자세히 살펴보세요. 거기엔 항상 이렇게 쓰여 있어요. 모든 인체에 적용된 실험 결과가 아닙니다.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도움을 줄 수도 없습니다. 선크림은 결국엔 개인의 선택인데 이게 형광등 밑에서도 바를 것처럼 세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내 소중한 아이들에게조차도 벌써 바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중금속 오염이 생깁니다. 화학 성분에 문제가 생깁니다. 피부과 의사들도 양심 선언하신 분들이 많아요. 아무리 좋은 비싼 화장품 써도 피부 노화 예방은 할 수 없다. 주름은 막을 수 없다. 비싼 화장품 돈 쓰지 말고 항산화 성분이든 채소 과일식을 먹어라 라고 피부과 전문의들, 화학 전문가들이 이미 많은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그나마 제 채소 과일식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여러분께서 응원해주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제 이야기들이 이렇게 유튜브라도 나오고 TV에 나올 수 있는 거지. 선크림의 진실을 보면요, 이미 알츠하이머, 즉 여러분들을 제일 공격하는 암, 치매 이 두 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먹게 하고 보험 들게 하는 아무 효과 없잖아요. 암 발생률 떨어져야죠. 지난 20년 동안 얼마나 기하급수로 성장했습니까? 선크림 역시 마찬가지예요. 의학적 논문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죠. 그냥 공포불안 마케팅이에요. 자외선 쐬면 피부암 걸리니까.
신생아 때부터 못세게 하고 그 다음 뭘 처방한 줄 아세요? 비타민 D를 처방을 한다고요. 이러한 연구 결과들에 주목을 해야 된다. 선크림, 여성들의 치매 발병률을 높인다. 갱년기 장애를 많이 가져온다. 왜? 인위적으로 가공된 에스트로겐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것도 인위적으로 만든 화학품들을 우리 몸이 좋아할 거라는, 좋아할 수가 없다라는 그 개념에서부터 출발을 해보고 현명한 소비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물론 정말 하루 종일 물놀이를 할 때, 그럴 땐 바르셔도 돼요. 제가 아예 바르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피서철 물놀이하고 그럴 때는 화상을 입을 정도로 애들이 뛰어놀고 내가 노출이 될 때, 그럴 땐 일시적으로 자외선 차단제 그 용도로 쓰셔야지, 꼭 발라야 될 때만 바르시고, 보온책도 아닌 더 큰 장기간 썼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누군가는 돈을 번다. 그래서 이 마케팅에서 여러분이 벗어나야지 결국에는 우리 지구 환경도 살리고, 선크림 지울 때 그 나오는 거 다 물러갑니다. 결국엔 우리가 다 먹는 거예요. 그 생각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께 CAC 주스를 권합니다. 바로 당근, 사과, 양배추의 약자인데요. 이미 기존에 북플레이 동영상에 당근, 사과, 양배추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많은 분들의 사랑을 드렸으니 이 상단의 영상을 꼭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CAC 주스, 당근, 사과, 양배추는 모든 우리에게 필요한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까지 섭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원물 그대로 먹는 게 가장 좋죠. 이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쁘다 하면서 아침부터 뭐 드세요? 우유에 시리얼 말아 드시잖아요. 샌드위치 드시잖아요. 핫도그 드시잖아요. 죽어있는 음식이 나를 병들게 하는 겁니다. 하루 시작을 내가 뭔가를 먹으면서 시작한다? 모닝커피 대신에 CAC 주스로 그 정도 정성은 들이셔야 됩니다. 먹는 방법은 갈아서 먹는 방법과 착즙해서 먹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갈아서 먹을 때는 믹서기에 갈아야 되기 때문에 먼저 즙이 나오는 사과 먼저 넣고요. 그 다음 양배추, 당근 순으로 넣으면 됩니다. 근데 이게 난 해도 안 갈려요 하신 분들은 물 넣으셔도 돼요. 근데 여기다가 뭐 꿀 넣어도 되나요? 아니면은 다른 넣어도 되나요? 고민하지 마세요. 물 외에는 아무것도 안 넣으신 게 가장 좋고, 물조차도 안 넣고 갈 수 있는 정도로 내가 요령이 생길 때 사과, 양배추, 당근 순서로 넣으셔서 드시고요. 양은 기본적으로 당근 같은 경우는 제 손바닥 크기만한 게 보통 한 개를 넣는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람수로 따지면 이게 너무나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당근 크기가 이 정도 해요. 그러니까 작은 햇당근, 꼬마 당근은 안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 사과는 중과는 1개에서 2개 정도, 그리고 대과는 1개면 충분하고요. 소과는 2개에서 3개를 넣어야 돼요. 마지막 양배추는 보통 이만하니까요. 4분의 1을 채를 썰어서 넣으십시오. 근데 이거는 정말 적정량은 자신에게 맞는 거를 찾아 나가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엔 이 정도 양을 넣었는데 내가 먹기가 불편했다, 너무 스무디 형태다, 그럼 물을 좀 더 넣으시면 양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보통 잔으로 따지면 최소 200에서 300ml는 하루에 한 잔은 꼭 드시고, 하루 일일 권장 섭취량은 한 번에 갈 때 이 정도 갈면 1리터에서 1.5리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걸 하루 종일 드시는 걸 저는 제일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커피나 다른 음료수 대신 이걸 가지고 대체해 보시기를 권장드리고요. 이게 조금 붓는다? 그러면은 정말 내 몸이 해독이 충분히 됐다 싶을 때는 하루 종일 CAC 주스만 드셔보시는 날을 일주일에 딱 하루만 가져보신다면 훨씬 더 몸이 빨리 자연 치유가 되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바쁘다 해서 모든 걸 가공된 걸로 누군가 만들어 놓은 편의주의에 거기에 끌려가면 결국에는 내 몸은 병원 신세가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밖에서 사 드시는 것보다는 이 정도 하루의 정성은 나에게 쏟았을 때 내 몸도 달라지는 거지, 뭘 해도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CAC 주스로 하루 시작을 해보셔라. 그리고 운동을 하기 전에 먹는 것부터 바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운동은 그 다음입니다. 운동을 통해서 살은 뺄 수 있죠.
하지만 한 달에 10kg 빼면 음식 식생활 습관이 안 바뀌면 3개월 안에 15kg 찝니다. 더 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계속 헬스장 갔다가 밥 먹고 또 저녁에 퇴근하고 나서 강박적으로 뜁니다. 강박적으로 하루에 10,000보를 걸어야 된다라는 그 스트레스 때문에 이상하게 살은 더 찌는 거예요. 결국에는 모든 우리 건강의 핵심은 뭐에서부터 온다? 마음에서부터 온다는 걸 이게 현대 과학 기전이 호르몬으로 설명하기 시작한 겁니다. 모든 것은 호르몬의 작용으로 몸이 일어나는데 결국엔 그것을 일으키는 건 뭐다?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뭐? 내 마음에 의해서 작용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생각하시고 운동 걷지 마! 이게 아니고 우선 하루 시작을 내가 무엇으로 살아있는 음식으로 할 것이냐 죽은 음식으로 할 것이냐 제가 모닝커피 대신 레몬스 드셔라 라는 말씀도 우리 영상에서 기존에 드린 적이 있는데 그보다 훨씬 더 몸에 효과가 좋은 게 이 바로 당근, 사과, 양배추, CAC 주스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루에 한 잔만 내 몸에 넣더라도 반드시 우리 몸의 핵심 면역 시스템인 림프 시스템이 독소가 배출되고 순환되는 힘을 얻기 때문에 그 원리는 결국 간하고 콩팥의 기능을 향상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영양제도 건강기능식품도 약물도 우리 간과 콩팥의 기능을 살려줄 수 없다는 것은 이미 확인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채소과일식 CAC 주스로 추천드립니다. 운동을 하더라도 계획적으로 내 상태에 맞게끔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